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죠. 자연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 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연은 종종 수백만 년 시간 스케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못 견디는 거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겨우 한 반세기 정도예요. 1970년대 초반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한 거예요. 처음에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 물고기 이런 애들을 무차별적으로 마구 잡아먹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게 가물치인데요. 우리나라 토종들이 황소개구리 알, 올챙이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숫자가 이제 조율이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주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주정부들이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가 미시시피 주한테 니네 주에서 우리한테 왔다. 주 경계를 넘으면서 서부로 얘네들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새로 들어온 주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뭘 잡아먹었느니 어쩌느니 뭐 저는 미국에서 뉴스로도 많이 보고 황소개구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다가 귀국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서부 쪽으로 가면서 먼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큰일 났다 그러던 주들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주변 그 생태계 멤버들이랑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나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뭐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심지어는 우리 언론에 황소개구리가 우리 뱀을 잡아먹는 굉장한 충격을 준 거예요. 자연 생태계를 생각하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황소만한 개구리가 왔는데 얘가 우리나라 뱀을 잡아먹는다. 그걸 뉴스에서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기겁을 한 거죠. 근데 뭐 이제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감당하지 못할 숫자는 아닙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처럼 이상한 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 가만히 놔두질 않고 옮기는 짓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쥐는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궁쥐 같은 쥐들. 그거는 우리가 데려간 건 아닌데 우리가 움직이면 걔네들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배를 타고 같이 갔고 마차를 타고 같이 이동했고 우리가 옮기려고 옮긴 게 아닌 것들을 빼고 그거는 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식용으로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관상용으로 뭐 별의별 용도로 끊임없이 우리는 식물을 옮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호주의 토끼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생태계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다윈 선생님은 진화가 굉장히 느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뜻밖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케이스로 진화생물학 책에도 등장을 한 게 호주의 토끼인데요. 사냥을 하고 싶은데 뭐 사냥할 만한 마땅한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토끼가 동물 중에서 번식을 제일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빠르면 4개월 만에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 임신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후 4개월부터 1년에 거의 한 4번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식을 시작한 거죠. 호주는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호주의 동물 방제용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길이의 펜스를 친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뭐 결국은 실패했고요. 짓는 와중에 넘어갔으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제 쳐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치고 있는데 이리로 돌아서 가버린 거죠. 작은 숫자가 벌써 건너가면 저쪽에서 벌써 번식을 시작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이러스로 죽이자. 그걸 우리가 믹소마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그 믹소마 바이러스를 도입을 해서 그걸 이제 살포를 한 거죠. 성공했어요. 거의 90% 정도의 야생 토끼들이 감염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끼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남은 10%가 기가 막히게 면역성을 지닌 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또다시 번식을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늘어났어요. 설마 그 짧은 기간에 면역력을 확보하고 걔네들이 또다시 번식을 하고 성장을 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50년을 해볼 건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하여간 호주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사탕수수 두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탕수수 두꺼비는 사탕수수밭에 해충인 딱정벌레가 있는데 물론 호주에 살고 있는 개구리나 두꺼비들도 걔네들을 잡아먹긴 하는데 그렇게 뭐 썩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서 거기에 있는 두꺼비가 몸집도 크고 걔가 이건 끝내주게 잘 잡아먹는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 정부가 한 50년 전쯤 되는데 이것도 걔네들을 몇백 마리 들여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번식을 시작해서 지금은 뭐 그 사탕수수 밭에 있는 딱정벌레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딱정벌레 다 잡아먹고 몰랐던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조금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렇게까지 사탕수수 밭에 딱정벌레 문제가 심각했을까? 사탕수수 두꺼비는 맹독성 두꺼비거든요. 그 두꺼비를 잘못 먹은 큰 동물들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호주에 민물악어가 지금 거의 멸종 위기예요. 사탕수수 두꺼비를 잡아먹고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맹독성 양서류인데 아무리 딱정벌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도 그걸 데려갔을까? 그 발상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